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무게중심을 좀 잡았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안 왔겠죠. 조선일보가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정직하게 다뤘으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됐겠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대법관이었던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은,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이 정직하게 선거 문제를 다뤘으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됐. 모든 대법관들이 법관 경력을 닦는 동안 선관위원장을 지냈으니까 부정선거를 비호하고 은폐하는데 부역자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골로 가는데 크게 기여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글 한 두 편으로 완전히 뭡니까? 시궁창에 빠져버린 최재현 전 감사원장도 대전시 선관위원장을 두 번이나 지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없다. 그 글 두 편으로 최재형은 완전히 뭡니까? 사악한 인간이 돼버린 거. 앞으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지만 마지막에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인간이 얼마만큼 저열할 수도 있고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지휘현 부장판사가 조금 회복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그냥 행편없는 인간으로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데들이 지금 절독이 폭발하는 것.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독자나 구독자나 시청자나 사용자를 좀 의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신문을 펼칠 때마다 기분 나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절독하시는 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광고부서에서 죽을 노려실 겁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욕먹는 글을 쓰니까. 오늘 이게 조선일보의 일면 사설 일면입니다. 사설의 일면이 석방된 윤 대통령 자중 필요하다. 이런 글을 왜 써냐야. 네,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글을 왜 써냐야. 제목만 보고 내가 볼 땐 수백 명 수천 명이 또 여러분들 구독을 끊을 겁니다. 한심한 사람들인 겁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석방된 윤 대통령 자중 필요하다. 말이 됩니까? 이 조선일보는 진짜 큰일 났구나. 조선일보는 절독 쓰나미를 막을 수가 없겠구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보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제목을 쓴 겁니다. 윤 대통령 뭘 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자중을 하라냐. 윤 대통령 뭘 했냐. 뭐 시위를 선동했냐. 윤 대통령 한 것은 구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절 정중하게 하고 그것밖에 더 했냐. 대국민 담화는 당연히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국민들이 걱정할 거니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뭘 했냐. 사람들 진짜 망하기로 작심을 했구나. 여기 보시게 되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검찰은 법정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기소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석방은 불가피했다. 조선일보가 석방하라고 했냐. 조선일보 사람들이 윤 대통령 석방이 불가피하다 다고 이야기했냐.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 치더라도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몰이에 그냥 깃발을 높이 쳐들고 질주하지 않았느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당신들 책임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진짜 깝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를 저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조선일보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매일 똥볼을 차냐 이야기죠. 사설 칼럼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매일 똥볼을 차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가슴을 휘비냐. 그러니 당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절독 열풍을 막을 수 있겠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나쁘겠습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받고 있다. 석방은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지 내란 등의 혐의를 벗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절차적 적법성도 지적했지만 부장판사가 절차적 적법성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 그냥 동료 판사들을 고려해서 붙인 것이고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조선일보의 칼럼이나 사설이라는 것이 탄핵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이 되니까 이걸 보통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처지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석방 때 보인 자신은 절제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구호를 외쳤어요. 대통령이 나오셔가 절 정중하게 하고 주먹을 한번 쥐셨죠. 아니 주먹이 한번 질 수가 있는 거지. 주먹을 이렇게 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민주당은 개선 장군 같다고 비난했다. 이래서 절도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대책이 진짜 없는 것 같다. 구독자가 쓰나미처럼 빠져나가 가지고 신문사가 쪼그라들 지경이 됐으면 정신을 차릴까 모르겠는데 이 보면은 참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도하는 사람들이 워낙 늘어나 가지고 경영을 맡고 있는 그런 광고부서나 이런 데서 업소를 했을 건데 조선일보에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글들이 논설주간 주필 이런 사람의 기명 칼럼 그리고 전주필의 기명 칼럼 그리고 사설이지 않습니까? 신문을 왜 봅니까? 그냥 사설 때문에 보지 않습니까? 칼럼 때문에. 그 사설과 칼럼이 죄다 뭡니까?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탄핵을 합리화하는데 논거를 다 제공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가면은 진짜 대책이 없다. 윤 대통령이 중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고 갈등을 정복시켜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어떻든 간에 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 상황 판단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촉이 많이 떨어졌구나. 외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신문사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 같은데 사흘이 멀다고 여러분들 똥볼을 차고 있으니까 제가 제 이야기만 드리게 되면은 뭐 자기 중심적일 수 있으니까 하단에 보통 시민들이 뭐라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중하라고요. 세습 족벌 언론이 누구를 가르치려듭니까? 조선을 두둔하는 글이 뭐 여러분들 한 50개마다 한 개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조선일보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제 절도를 넘어서 폐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악담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고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증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실망스럽습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기사 제목입니다. 국민들의 염원과 애국적인 행동으로 간신히 풀려난 대통령이 이에 하답한 것을 가지고 자중하라는 제목은 국민에 대한 건박으로 들립니다. 조선일보부터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이제 사설을 많이 읽고 나면은 아마 좋아요가 수백 개 달릴 겁니다.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재명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대통령을 비판한 반이라도 비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못 깎아내려서 안달입니다. 조선일보 사람들은 사설 밑에 쓴 댓글 좀 읽어봐라. 나도 읽는데 나는 조선일보 사람처럼 목에 이름들 생명줄에 걸린 사람이 아닌데 읽어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독자들이 절독한다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껴 신문 독자들에게 순금을 나눠준다고 행사하던데 이 논설로 또 독자 수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고 봅니다. 도대체 우파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또 떨어져 나갈 겁니다. 개선 장군 모습이었다니요. 도대체 이 사설 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설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 같으면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온갖 죄명을 붙여서 이리저리 돌림방을 당했는데 자중하게 하라고요? 조선은 언론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 껍데기들과 계속 같은 편입니다. 절독 열풍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의 보통 사람들, 보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선일보 진짜 대단하네요. 이재명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 윤 대통령은 만만합니까? 제발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설을 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참 더 큰 위기를 맞겠네요. 제가 석방된 윤 대통령 자중 필요하다 제목을 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기분이 어떠냐? 뭐 동의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제목 딱 보고 당신 기분이 어떠냐? 617명이니까 지금 정도는 아마 수만 명 했을 겁니다. 딱 8분 지났는데 뭐죠? 기분이 나쁘다 96%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신문사도 장사를 하는 거니까 독자들을 좀 헤아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